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유니버시티 목회상담 과정에 있는 학생 여러분 반갑고요.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계시죠? 뒤에 보시면 알지만 저 책꽂이가 비었죠? 책꽂이가 우리 집에만 7개가 있었는데요.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살기로 해서 기도원으로 다 옮겼고, 오늘 상담학 강의 이제 콜럼버스 데이고 그래서 좀 이삿짐도 나르고 그래서 쉬었으면 했는데 저에게 기회를 안 주네요. 자, 우리가 오늘 주제는요, 그 공동체 돌봄과 상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위탁을 준비하기, 위탁 상담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단기 상담은 단기 상담대로 또 준비해서 하고요. 지금 또 위탁 상담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탁 상담을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크게 또 오늘 또 6개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어쩐 것은 작고 어쩐 것은 아주 길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 또 시를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심장 하나 심고 핏줄에서 나온 사랑으로 물을 주려 한다. 근육을 밀어 그것을 칭찬하고 모든 차원의 소리로 그것을 돌보려 한다. 땅에 심장 하나 남기려 한다. 자라나 꽃 피우고 초록의 모든 것들을 흠모하며 새에게 힘과 영양분이 되고 나무와 산의 활력이 될 갈망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이렇게 노사리오 무릴로의 시를 이제 인용을 해서 챕터를 시작하고 있고요. 자, 공동체 돌봄, 그리고 상담, 공동체 돌봄과 상담, 그리고 이제 위탁 준비하기, 이게 이제 주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탁 쪽에다가 시간을 좀 두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공동체 돌봄과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자, 우선은 첫 번째가 상담자들은 정원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식물을 심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가 지금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주제. 그래서 첫 번째 준비로는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은 첫 번째 준비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상담자들은 자신을 다 주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선뜻 내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신을 다 주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선뜻 내어주는 상담자. 좀 어렵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아 부분에 있어서 정원사로서 상담자로서 자아 부분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상담자 자신도 양육되어져야 되고 상담자 자신도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죠. 이런 이제 자아가 준비돼야 된다, 첫 번째.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쾌적하고 안전한 상담 공간이 준비돼야 된다. 이것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임프레션하게 받은 것도 이 저자가 강조한 것은 첫 번째가 말이죠, 방음이에요, 방음. 저도 이 녹화를 하는데 이제 집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합니다. 창문도 닫고요. 또 이제 지금은 옮겼습니다만은 어항 물소리까지도 다 끄고
그 고객들이 그동안 이제 좀,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있겠죠. 그러듯이 이제 방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사람하고 상담하고 있는 도중에 또 기다리는 자리에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 음악을 틀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그 안전하고 쾌적한 상담 공간을 위해서는요, 의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자. 물론 이제 상담자 테이블이라든지 환경이 잘 정돈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담자가 앉을 의자, 또 그리고 이 상담자가 지금 우리 지금 정원사들이 앉아 있어야 될 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에서 지금 이사 뭐 또 우리 아들 공부 이런 것들 때문에 식탁 의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이게 높낮이 조절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의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벌써 갑니다.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통전성 네트워크입니다. 통전성 네트워크.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좀 위탁 상담까지 가야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상담자의 이 법적 책임이라든지 또 비용 유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정리되고 조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전성 네트워크, 이거 이제 굉장히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 조성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자가 아니고요, 조성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 통전성 네트워크에 대한 준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주제가 위탁 상담에 이제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위탁 상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통전성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렇게 존재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개인들, 그 다음에 조직 기관들, 그리고 이제 단체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언급을 하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서 통전성 네트워크 그 범주가 어떻게 된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개인 네트워크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단체 기관도 다 사실은 개인 네트워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당신에게 필요한 개인, 부부, 가족 상담을 위탁할 수 있으며 평가와 지도를 위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과 영적 지도 전문가들, 병원과 호스피스와 다른 기관의 목회자들까지도 포함되고요. 몸의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의들도 필요하고, 건강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건강 전문가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영양사, 마사지사, 몸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등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나 교육, 그리고 법체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강습이나 교육활동을 인도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교육자, 변호사들, 이런 개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제가 구체적으로 뭐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생각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기관들은요, 여기 공동체의 시스템화 되어 있는, 또 이렇게 전문 교육 과정에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단계 그룹들인데, 알코올 중독자 익명 지지그룹, 알코올 중독자의 성인 자녀 지지그룹, 알코올 중독자 가족 지지그룹, 과식 중독자 익명 지지그룹, 도박 중독자 익명 지지그룹, 마약 중독자 익명 지지그룹, 부모 익명 지지그룹, 자녀 학대에 대한 부모 얘기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애도하는 자 지지기로, 자비로운 친구 지지기로, 사별자 지지기로, 신체적 성적 학대의 회복자들을 지지하는 그룹, 성장, 생애, 전이, 자녀 양육을 위한 지지그룹, 이제 뭐 선택적 싱글맘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병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자들을 지지하는 그룹, 자살과 다른 위기 긴급 통화까지 다 직통 전화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들도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오락과 교육과 다른 봉사를 제공하는 공동체 센터들, 노숙자 쉼터와 학대당한 여성과 그들의 자녀를 위한 은신처들. 예,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다 돼요. 네. 청소년 KYCG 가정상담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부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쉘터 이렇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숙자 쉼터와 학대당한 여성과 그들의 자녀를 위한 은신처 얘기했죠. 말기 환자 보호치료단체. 여기도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제가 자연밥상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암 환자들 또 음식 만들어서 치료해주는 그런 기관하고도 사역자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독자들을 위한 갱생치료센터 등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위탁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 제가 얘기했지만 개인에서 역시 출발합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알아야 되고 또 시간이 또 필요하죠. 서로 간의 사역에 대한 이해, 또 경험, 그리고 이제 또 신뢰할 때까지, 또 그래서 안심할 때까지, 또 내담자가 그것을 받아들일까지 그 모든 그 과정에 사실은 좀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관계에 세워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트워크는 관계에 세워진다. 이렇게 좀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센터를 만들어 강습과 지원과 11단계 그룹 얘기 제가 했잖아요. 또 의료, 건강, 너무 많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소식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통전성 네트워크 내에 그런 것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돌봄과 상담 목회를 위한 이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좀 제가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은혜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계획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계획은 제가 이제 믿기에는 이제 이렇게 꿈에 해당되고 이제 비전에 해당되고 말 그대로 이제 지도죠, 지도. 맵이죠, 맵. 그런 차원에서 목회적 상담과 돌봄의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돌봄과 상담 목회를 위한 계획. 자, 공동체 돌봄은 삶의 변화 그 자체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돌봄은 삶의 변화 자체 안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상황에서와 모든 생애의 시기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있도록 요청됩니다. 그게 가정이 됐든 또 우리 목회적 돌봄이 구체적인 우리 교회 목회 현장이 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봄 사역은 상담, 지원, 교육, 신체적, 사회적, 영적 필요에 대한 자료 제공과 기도, 그리고 생애 주기 변화 때문에 자연히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애식 행위 등이 다 포함된다. 이거 이제 전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공동체 돌봄은 매우 노동지각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식적이며 또한 동시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기능한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공동체 되는 것, 이것이 공동체적 돌봄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돌봄과 상담의 그 목회적 준비에서는 이 공동체적 돌봄과 상담을 위한 그 계획 세우는 거 중요한데 개념이 중요해서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들은 목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조직적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통전성 네트워크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자원들하고 이제 이렇게 유기체적인 오르가니제이션, 조직도를 가지고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이렇게 배우고 그런 개인 심리적인 상담의 그 기술 그러한 그 방법들로부터 다시 공동체적 돌봄과 상담회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제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위탁 교육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위탁 상담 쪽으로 가게 되면 더더구나 더 그렇지만 전문가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그 내담자가 이제 우리들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렇게 관계도 맺지만 동시에 그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 그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그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같이 밀접하게 삶이 연관된 그러한 지금 현재 구상과 계획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하라고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공동체 돌봄을 찾고 있는 사람과 특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상담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단기 상담을 요청했는데 뭐 공동체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좀 해결 중심 치료 방법, 단기 상담은 그걸로 방향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배우도록 할 거니까 이제 넘어가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단기 상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의 이해가 좀 미리 필요한데 그 용어는 상담 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에서도 간결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하고 그러니까 단기 상담을 요청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거하고 이제 구별할 줄 아는 거 그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 중심의 목회 상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다룰 거니까 조금 좀 남겨두고 이 공동체적 돌봄에서 해결 중심의 그런 상담 기법을 이렇게 안 쓸 수가 없고 쓰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항시 주의해야 될 것은 일반 전문인들이 쓰는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공동체적 목회 상담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용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전번에도 주의를 줬습니다만 이게 투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신뢰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상담 요구냐 아니면 공동체적 돌봄 상황이냐 이것을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내담자들은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뢰를 들면서 이제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상담자가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정원사들이, 조성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내담자가 첫 번째 무조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것을 하려고요.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요. 이제 첫 번째 내담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담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테스트를 했어요. 내가 HIV예요. 세 번째 상담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찰리와 나는 별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요.
자기의 결단과 행동과 미래의 방안까지 다 가지고 와서 그냥 들어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 당신의 내담자의 그 변화 여정에 그냥 함께 있어주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이제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또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 그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조언하고 상담할 그런 그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즉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라 그럽니다. 이 저자의 그 좋은 점이죠.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기다리는 것을 배워라. 야,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지를 받고 싶어서 신앙 상담자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미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지받고 싶은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좀 강하게 누군가 좀 푸시해주고 압박해주고 또 확신을 좀 심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이제 많이 상담하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여잔다고요? 70%는 그냥 자기가 다 결정하고 와서 이제 지지받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내담자들은요, 그들의 상황에 혹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란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꼭 뭐 도움을 안 줘도 되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구별하냐 그럴 때 경청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되는 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요구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라.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신부하고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이제 신부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당신의 용기와 솔직함에 감명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경청하는 모습. 사실은 재활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재활 프로그램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자기 결정에 대한 또 자기 변화를 위한 자기의 분투와 싸움과 그 노력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포심이. 그래서 그것들을 좀 주변 정리도 하고 이제 격려하고 하는 것이 진짜 이 그레고리 신부의 목회 상담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 모임을 주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칼로스와 로즈마리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칼로스가 그랬어요. 그 테스트를 했는데 내가 HIV 양성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서 당신이 그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글쎄요, 내가 위험에 처해있던 걸 알고 있었고, 가능한 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삶, 그 삶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렇게 이제 칼로스가 고백합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죠. 그래서 로즈마리 상담자는요, 삶을 지지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는 당신의 그 결정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로즈마리는 사회복지사였어요. 칼로스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에이즈 치료에서도요,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이제 기도 나왔지만, 묵상이라고 하는 방법이 면역성이 약화된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면역성이거든요, 핵심은요. 그래서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 묵상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 좀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현재 해결하고자 하는 불평이나 상황과 그들이 당신에게 받기 원하는 특정한 도움을 식별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칼로스는 이제 그 상담자로서 묵상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로즈마리에게 요청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지금 배워야 되고 또 해결 기법을 알고 있죠. 그러나 먼저 경청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진정한 그 상담의 목적은 이제 그 치료 과정에 대한 공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 면역 체계를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묵상법, 이것들도 좋은 시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델과 조안 그 여자 목사와의 그런 그 얘기거든요. 아델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찰리와 나는 결별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조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중대한 결정인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델이 얘기를 하고 있어. 알다시피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디아즈 박사에게 위탁했고요. 아마도 내가 찰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랬더니 조안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들 얘기가 또 나와요.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담하고 있는 디아즈 박사가 아주 좋은 상담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당신이 나에게 말해 주었다. 아들이 조안에게. 나는 그냥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얼마나 내게 놀라운 힘과 명백성을 느꼈는지 당신이 들어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안 목사는 아델이 필요로 했던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경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안 목사는 아델이 해결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해결책을 확증해 줬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이 상담자들이 상담할 때 내방자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단기 상담을 원하는 건지, 공동체적 돌봄을 원하는 건지, 또 이렇게 그 상담자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함께 있어주고, 그냥 들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네 번째 주제에서 내가 이제 감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케이스를 얘기는 했는데, 마무리가 또한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이게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 상담과 돌봄을 이제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무리까지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개념을 파악하고, 또 그 다음에 내담자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 경청하려고 하는 준비, 또 물론 통정성 네트워크 지금 준비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마무리까지 할 계획, 이것들을 세워라. 이제 이렇게 제가 요약을 좀 해보겠어요. 공동체 돌봄은 마무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레고리 신부는 뭘 했고,
그리고 로즈마리와 칼로스는 뭘 했고, 존과 그레고리 신비, 그리고 조한 목사와 아델은 뭘 했는지 그 세 분의 상담자와 그 내담자들 그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그 다음 마무리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마무리까지 계획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무리를 위해서 전화 통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 상담자가 더 많이 전화를 해서 돌봐야 될 때도 있다. 그리고 또 상담 시간을 더 늘려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까지 다 계획하고 준비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상담 목회를 위한 보험 정책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요, 지금 이제 시대가 워낙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이제 그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또 됐고요. 특별히 이제 그 목회 상담하면서도 뭐 사례비를 받는다든지 또는 치료비를 받는다든지 상담비를 받는다든지 막 이래버리면 더더구나 더 법적 책임이 더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비행 혹은 이제 심리적인 또 언어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상담 과정에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할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이제 우리 신앙 그룹 공동체들도 이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경우 그것을 대처할 비용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기밀의 특권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버리면 그 기밀을 보존해야 되는 그 특권이 아니고 의무가 돼버린 거예요. 의무, 책임이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송당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량을 넘어선 조언이에요. 이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위탁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탁 쪽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 보험사들의 그 보험 들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돌봄과 상담이 종교 지도자의 소명이라든지 기량이라든지 개인적 성향에 의존된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동체적인 그 정책, 또 대안, 만일의 사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그 상담자에게도 그 질문을 해서, 단기 상담자들에게도 질문을 해서 미리 그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그 상담자들에 대한 입장을 지금 확인해 놓는 것이 이 공동체적 돌봄과 상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을 2번이나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된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저자가 제안한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주당 당신이 상담사에게 합리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매주 당신이 단기 상담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당신이 단기 상담을 하기에 불편하여 위탁하려는 사람, 자살, 살인, 심각한 정신질환 혹은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탁하기 위한 방침, 아동학대와 방치, 그리고 가족폭력을 알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에 대한 방침, 지도감독, 동료 그룹 지지, 평생교육, 개인치료, 영적 지도 등의 유형으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필요로 하는지, 이러한 그 상담자에 대한 기본 지금 교회에서 이런 그 질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 목회를 위해서는 보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아주 굉장하죠. 뭐 미투도 있었고요. 지금 뭐 가짜 뉴스도 많지만은 좀 변호사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소송 안 당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보 수집 방법으로 가보겠어요. 자, 이제 그 위탁을 위해서, 위탁 상담을 위해서 이제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
그 돌봄을 위해서도 이제 너무 정보 수집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서요, 정보 수집하기, 기록을 보관하기, 그리고 의료 자료와 다른 전문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허락 얻기와 또 위탁하기, 그리고 비상사태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이렇게 준비가. 야, 정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이것만 좀 알아면 좋으니까. 첫 번째, 정보 수집하기. 이제 정보 수집 방법 설명할 거예요. 기록을 보관하기, 그리고 의료 자료와 다른 전문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허락 얻기와 위탁하기. 상담 위탁이죠. 비상사태와 위기 상황 대처하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전성 네트워크 회원들에 대한 그 회원 카드 작성하기로 했죠. 그걸 통해서 정보 획득,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봄과 상담 정보 일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모으기는 상담 과정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위탁 상담 정보 기록부도 가지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담자의 정보 공개 허가서도 작성해라. 이제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들을 다 포함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통전성 네트워크 회원 카드, 그리고 돌봄과 상담 일지, 그리고 위탁 상담 기록부, 그리고 내담자의 정보 공개 허가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담 메모 얘기합니다. 이 경청하면서 눈 마주치면서 이제 메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메모 기록은 내담자에게 봉사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게 한 사람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참조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게요,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내가 지금 상담하면서 기록한 거하고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길 거하고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만일의 사태에 이제 법적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이제 그 상담할 때 그냥 내담자가 한 얘기도 막 기록을 해서 나의 기록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법적으로 아주 시리어스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그 내담자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이제 그 순간에 감정이 입돼가지고 기록한 거하고, 나중에 상담이 끝나고 그 상담 일지를 기록하면서 공개적인 객관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지금 데이터 기록하고 이렇게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메모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는 구별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것은 결국은 이제 위탁 상담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탁 상담 부분입니다. 여지껏 이제 성공적인 위탁을 위한 준비, 여지껏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위탁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탁 치료를 받기 원하는 사람과 당신과의 관계를 확장하는 수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확장을 수반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저하고 상담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때는 그게 나는 끝나버린 게 아니고요. 이게 내 관계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은 내담자들을 보내려 하는 사람을 당신이 믿는다고 그들이 감지할 때 취해질 수 있다. 그래서 위탁한다는 것은요, 신뢰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신뢰. 제가 지난주 설교했네요. 믿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 아까 이미 네트워크 구성할 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의사들, 전문 의사들 이렇게 컨택하고 할 때 그들도 또한 그들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그 공동체적 돌봄과 상담 속에서 지금 내담자가 이제 제가 이제 환자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치료를 필요한 사람, 이게 이제 방문을 했으면 우리 공동체에 이제 맺혀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내가 정신과 의사를 컨택했어도 그 정신과 의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컨택된다는 거. 그런 그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또 룰이 또 새로운 룰이 발생을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때 위탁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동 관리, 또 복지단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좋은 위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위탁하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 기관하고의 깊은 신뢰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디플리, 깊숙한 관계를 이제 경험하고, 그래서 토탈, 그 사람의 전인적 변화를 위한 환경 조성, 정원에 대한 확장,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라.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는 게 아니고 함께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 그래서 한 번 더 공동체의 상담자로서 팀의 일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탁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것, 첫 번째 씨를 일찍 심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리 개인적인 관계 또 전체적인 정보 모으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위탁할 수도 있다는 예견, 준비를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정보를 모아라. 될 수 있으면 모든 정보를 다 모으는 거, 인포메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현상이라든지 환자의 정보 모으기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병력에 대해서 치료하는 치료 방법도 이렇게 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상담 정보 기록부를 이제 물론 이용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씨를 일찍 심으라. 그러니까 일찍 관계를 개인적으로도 맺어놓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를 모으라. 그 다음에 적절한 지원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자원을 찾아라.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상담은 역시 이제 통전적 사역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몸이나 마음 치료 전문들에게 위탁을 할 때 당신이 구성원으로 있는 마음, 몸, 영혼 이 한 팀 이것까지 그걸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나 대학원을 나와서 공부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인간 성장과 발달 그리고 인간의 성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수감해야 된다고 아예 명시해놨어. 저도 이제 지금 강의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교육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부족하죠. 또 경험 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많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자아를 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자아. 그 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상담 공간을 준비하고 통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인들, 기관들, 단체들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돌봄과 상담 목회 계획이 중요하다. 계획. 특별히 계획 중에서 이제 단기 상담이냐, 공동체적 돌봄이냐, 그걸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지금 현재 방법을 제안했느냐, 아니 경청만 해도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마무리까지 다 계획을 해라. 그런 얘기를 세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목회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 목회를 위해서는 보험 정책이 필요하다. 좀 비용 측면에서 또
기밀 특권 부분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또 역량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하라고 그 분명하게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을 하는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통전성 네트워크 회원카드 이용이라든지 돌봄과 상담 정보 입지라든지 위탁 상담 정보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담자의 정보 공개 허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상담 메모를 할 때 그 내가 사용하기 위한 메모하고 그 다음에 상담 일지하고 공개적인 상담 일지하고 구별을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탁 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다양하죠. 건강관리사 그 위탁 그 대상을 잘 정하는 것이고, 한 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 그거 이제 강조 또 강조를 해 놨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위탁 상담도 통장적 사역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혀 모르고 그냥 위탁 전문가들이니까 저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루두루 상담자가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해결 중심 방법으로 해결 중심 방법의 그러한 변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또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얘기 기대하시고 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